사춘기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죠. 밥 때 되면 나와요. 말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돌을 닦는 심정으로 누르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인배. 사춘기 아들은 임신 중이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의 그 파도를 힘차게 넘고 있는 중3, 중2 두 아들 엄마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중2 둘째 아들과 같이 여행을 단둘이서 다녀왔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뭐 고요했죠. 말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사춘기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말을 자주 섞지 않아요. 짧게 필요한 말만 오가되 싸우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목표 기대치를 굉장히 낮춰놓은 상태면요, 막 다정하고 막 깔깔 웃고 이런 일은 안 생기는데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워요. 네, 아, 이게 바로 그러면 아들과의 여행법이 되는 네, 거기도 맞아요. 할까요? 네. 주로 먹죠, 그냥. 선생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겪어본 자만이 안다. 내 아들의 사춘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떠셨습니까? 쌍둥이 임신했다. 네. 두 아이니까. 아이들 상태 자체가 그냥 막달 임산부 느낌이에요. 그것도 한여름. 더워요, 애들이. 네. 아들들은 늘 더워요. 너무 뜨겁군요, 진짜. 한여름에 막달을 지내고 있는 임산부라는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이 아이들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네. 그 사춘기 아들을 키우시면서 고요한 수도승의 삶을 사셨다고 네.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걸까요? 약간 저희 집이 어떻게 변했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몸싸움을 하면서 뒹굴던 그 거실에 사람이 사라지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도원, 전체로 보면 수도원 원장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병동의 데스크 간호사 같은 느낌도 있어요. 누워 계시니까 밥 때 되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밥이 방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병원과 다른 점은. 밥은 그래도 나와서 먹고 나면 또 다시 들어가고. 네, 그게 이제 어떤 나 자신으로 생각하자면 정말 돌을 닦는 느낌으로 저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더 많은 질문을 통해서 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을 돌을 닦는 심정으로 누르면서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 아이들이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충족해주고 그런 역할로 이제 바뀌었죠. 완전히 한복판에 계실 때, 도 닦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끓어오르는 화를 어떻게 누르셨을지. 속이 상할 때가 많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글쓰기로 승화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네. 지금 중2 어머님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일을 알아볼까? 라고 많이 상담을 하세요. 그 정도로 내가 아이 때문에 쓰고 있는 이 신경 자체가 아이에 대한 고민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최소한 일을 할 때는 하루 종일 화가 나진 않잖아요. 예, 일에서는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일을 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아이 하나가 주는 부정적인 기운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좀 희석시켜 보려고 저는 제가 그 책을 쓰는 것들을 계속 쓰고 그러니까 마감을 막 당기면서까지 막 썼어요. 그래야 내가 얘네들한테 나쁜 말을 안 하겠다. 독을 뿜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많이 운동을 했고요. 네,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잊혀진다기보다는 그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눈빛이 그래,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무시해서 한 말은 아닐 거야 라고 어느 정도는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고요. 또 하나 이거 마지막으로는 같은 중2 엄마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새끼 저 새끼 동변생변의 후련하게 마음으로. 털어놓고 네, 오셨군요. 거기에서 내 아이의 만행을 막 하나씩 까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 아이가 착한 것처럼 느껴져요. 저 집에 저런 사례를 듣고 저 집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어떤 더 심한 사례들을 들으면서 다들 비슷하게 지금 힘들어하는구나를 알게 되죠. 우리 아이 양반이죠. 이렇게 들어보면. 맞아요, 맞아요.
사춘기 대화 10가지 원칙 소개해 주셨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 어떤 게 있으셨어요? 가장 어려웠지만 1번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다정하게예요. 사춘기 아들은요, 냄새가 나요. 몸 전체에 체취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목소리가 변해가죠. 몸 자체가 이제 나보다 큰 몸, 그리고 남자의 몸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하면서 내 아이인데 너무 낯설어요. 어렸을 때 생각하면 도대체 내 아이가 그렇게 된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것도 얼굴도 그렇게 귀엽던 애가 점점 못생겨지죠. 그러면서 다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다정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실제로 막 이렇게는 못하죠. 저는 성격이 원래 그렇지도 않고 뭐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원래. 대신 이름을 부를 때 성을 떼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아시죠? 우리 화나면 성 붙이는 거. 야, 이규현! 이렇게 되잖아요. 화가 났을 때는. 근데 이제 야를 뺐고요. 야는 정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부르려고 했고, 이규현이 아니라 규현아. 그리고 또 하나 성을 뺀 자리에 우리를 넣었어요. 우리 규현이 왔어? 우리 규현이 힘들었겠다. 우리 규현이 배고프지. 하면서 그냥 그 말이 주는 따뜻함. 나중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엄마는 나를 우리 규현이라고 늘 불러줬어 라고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사춘기가 되면 그 말이 쉽게 안 나와요. 어려운 일이었지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궁딩 팡팡 이런 거 해주고 싶고 그런데 네. 아들들 정색하잖아요. 가족끼리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네. 그쵸. 네. 이렇게 뭔가 부모님이 좀 더 살갑게 다가가고 싶을 때 기억해야 할 대화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궁뎅이를 팡팡 이거는 정말 너무 혐오하죠, 아이들이. 그런데 스킨십을 멈추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사춘기 아들을 만지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전히 아이들은 부모가 해주는 스킨십을 좋아하고 기다려요. 다만 부위가 바뀌는 거죠. 부위만 살짝 옮기면 되게 그 모습 자체는 되게 희한한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 괜찮아요. 가장 좋은 거 등. 등이 굉장히 넓어지고 이제 키가 크니까 이렇게 길죠. 여기를 계속 쓰다듬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앉아서 뭘 하고 있을 때 등을 두드려 준다거나 어깨를 만져준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많이 하는 것은 아침에 깨울 때 발을 만져요. 발을 만지고 종아리를 조금 이렇게 만져요. 우리 어릴 때 키 크라고 막 이렇게 많이 해줬잖아요. 그게 언제부턴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자기의 발 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해요. 이제 발이 아빠만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발을 만지면서 발이 정말 많이 컸다. 아빠보다 더 클 것 같다. 와, 발도 잘생겼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승 같은 게 뭐냐면 말을 아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주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듣든 말든.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걸 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여기저기 만지면서 발톱 좀 깎아야 되겠네. 그냥 혼잣말. 얘는 잠결이라 못 듣죠. 근데 들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가 장에 좋다 그랬냐, 여긴가 위인가 하면서 그냥 1인극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꾹꾹 누르거나 마사지를 해주고 종아리가 많이 두꺼워졌다, 와 털이 많이 났네 하면서 아이가 본인의 신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보기에 너무나도 멋있다. 이건 정말 멋지게 잘 성장하는 거다라는 것을 아이의 신체를 통해서 표현을 할 때 이제 하반신 쪽으로. 특히 발 쪽이나 다리 네, 쪽으로. 발 쪽 아주 좋아해요. 네. 저희 그 구독자분들께서 저희한테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욕하는 아들에 대해서 네.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단호하게 욕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욕을 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좀 대화를 이끌고 가르쳐야 될지 궁금해하세요. 아이가 욕을 딱 했을 때 그 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금지하거나 혼내는 상황 자체는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훈계예요. 그 형태가. 애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말을 했을 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을 고치거나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허용적이에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욕을 해서 당장 막 엄마가 감정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막 아이한테 뭐라고 하기보다는 길에서 막 너무 심하게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어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을 봤으면 그냥 그날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쌍욕을 너무 길거리에서 크게 하더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근데 걔네들은 왜 쳐다보는지도 몰라. 하면서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례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우리 엄마들은 여자다 보니까 욕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싫고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은 그러는 사이에 엄마 몰래 욕을 굉장히 쌓아가고 있잖아요. 네. 제가 초등학교 저희 아이들이 1학년, 2학년일 때 저희 아이들이랑 앉아서 이제 욕 배틀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많은 욕을 배워가고 있는지를 이미 아는 상태. 엄마 앞에서만 안 하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이후 스텝을 갈 수 있겠다. 그랬더니 네, 졌잖아요, 제가. 와, 정말 많은 욕들을 알고 있군요, 아이들은. 네, 뭐 걔네들이 반에서 넘버원 아니에요. 욕 제일 잘하는 애들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면 영어를 흘려듣기 하는 것처럼 아이들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욕을 흘려듣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든 안 쓰든 간에 욕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쓰고 어떤 애들은 부모님 앞에서만 안 쓰고 어떤 애들은 예, 알지만 안 쓰고 있고 이제 이런 아이들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시적인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싶은 시기가 있고요. 그런 친구가 멋있어 보여서 따라하고, 그러다가 일부 아이들은 이제 별로 안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고, 일부 아이들은 이제 평생 쓰고요. 남편분들 욕 안 쓰세요? 저희 남편 되게 많이 하던데. 그래서 저는 욕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고요. 남들 앞에서,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선생님 앞이나 어른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하면 안 되는 언어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해줬죠. 아이 사춘기 시기에 부모가 공부 욕심을 놓으면 사춘기라도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사이는 둘째치고 네. 공부 욕심을 못 내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못 내려놓으면 네. 방법 있나요? 어차피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을 하는 아이를 어쩌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얘 머릿속에 넣을 수 있으세요? 억지로 막 입에 먹여 넣을 수가 없는 못 건데. 넣어요. 어차피. 네. 선생님 때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 아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상이 아닌 상태. 이유는 호르몬 때문에. 막달 임산부한테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라고 한다? 앉아 있을 수는 있으나 입력이 안 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자유롭게 보내는 시간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확보를 해주시되, 할 건 하자라고 단호하면서 짧게 말씀을 하시고, 아이가 놀거나 게임을 할 때 눈치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는 늘 책상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책상을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는 있겠죠. 아이가 사각지대 어딘가에 있는 거를 못 견디시는군요, 부모님들은. 뭘 하고 있을지. 소파에서 게임을 하면 엄마가 보고는 있는데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 시간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으면 내 기분만 좋다. 근데 애는 쉰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선생님은 그냥 자유롭게 두셨구나. 저는 네. 게임할 때 간식 줬어요. 보통 아이들이 느끼기에 엄마가 공부할 때 자꾸 간식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주스를 따라주고 이러니까 엄마는 공부할 때만 날 사랑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바꿨어요. 일부러 공부할 때는 그냥 뒀다가 이제 게임하고 있을 때 막 온갖 막 사과 깎아주고 수박 썰어주고 하면서, 엄마는 너의 게임을 싫어하지 않아 라는 거를 내색을 하는 거죠. 자유롭게 해도 돼. 나 대신 할 건 해라. 진짜 선생님 정말 맞아. 너무 대인배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인배.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 이 시기가 굉장히 그 또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엄마보다 친구가 너무 중요하고, 친구가 부르면 쪼르륵 달려나가고, 예. 이 시기에 친구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네. 예. 이 사춘기 시기에 친구 문제로 좀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좀 어떤 조언 해주고 계세요? 사실 없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외로워하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은둔하고 있는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정말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외로운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를 만들어줄 수 없는 나이예요. 사춘기는 뭐 누굴 우리 집에 초대해서 떡볶이를 먹인다고 얘랑 놀아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외롭다라고 생각되시면 조금 더 적극적이셔야 돼요. 네, 아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극한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아이가 친구랑 했으면 좋았을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아이가 뭔가 계속 사회로 나오고 새로운 것들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조금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친구가 너무 많거나 친구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요즘 2023년도에 중학생 아이들은요, 모두 인스타그램에 빠져 있어요. 카카오톡 안 써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약속 시간을 정했으면 끝날 일을 인스타그램 DM으로 하나하나 조율하면서 내일 모여서 팀 숙제하는 거 시간 조율하는데 5시간이 걸려요. 아이고, 속이 터지네요, 또. 그걸 보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럴 만큼 친구들에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원칙은 필요한 것 같아요. 총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시간 단위로 정해주시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하든 카카오톡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괜찮은데 2시간은 안 넘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다던가, 아이들이랑 놀면서 저희 큰아들도 그런데 12시 넘게까지 노는 경우가 있어요. 자정 넘게까지 해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놀다가도 11시 반에는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 기특하다, 고맙다, 엄마가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 라고 하고, 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들끼리 이제 은근한 그런 권력 다툼, 힘 다툼, 네, 서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죠, 당연히. 예. 그러면서 뭐 신체적인 접촉도 일어나고 실제 많이 싸우고 뭐 의자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특히 저희 아들은 남중에 있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뛰고 있대요. 아, 정말 다들 뼈가 부러져 있다고, 한 번씩은 부러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깁스한 애는 늘 있어요. 얘 풀고 나면 쟤 다시 하고 오고. 그러니까 뭐 교실에 저도 이제 아이 학교의 모습이, 남중은 경험한 적이 없고 아이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학교 시험 기간에 학부모 감독으로 지원을 해서 항상 가는데요. 문짝들이 다 뜯어져 있어요. 동물원인가요? 네, 정글이란 말을 해요. 네,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엄마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건 그런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아이 나름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친했던 친구랑 멀어지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유학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안 외롭겠죠. 그런 것들을 부모한테 이야기하고 그 시간들을 어쨌든 견뎌야 되잖아요. 새로운 친구가 또 생길 때까지. 그것들을 그냥 같이 그냥 무던히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아직 그 시간을 살아가 보지 않았는데, 저는 정말 아이를 이렇게 낳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육아를 먼저 하신 선배들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또 사춘기라는 또 한 번의 산을 넘으신 우리 육아 선배님들 진짜 너무 존경스럽고, 네. 그 게임만 하는 아들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여서 이제 선생님은 과외를 깎아주시긴 한다고 했는데,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과외를 깎기가 어려우신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과일을 막 칼로 찌르고 싶죠. 아들 마음에 기스를 내지 않으면서도 좀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수도승들은 혼잣말을 하죠. 그냥 툭툭 언지를 주고 약간 사라지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저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아요. 사춘기 때는 늘 그랬어요. 눈을 마주치면 답을 당장 내놓으라는 무언의 압박이 되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툭 말하고 지나가는데 아직도 안 끝났나? 하고 지나간다거나, 네. 오, 많이 올라갔어, 레벨이?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할 부분을 해준다던가, 몇 분까지 하는 거야? 몇 판 남았어? 라고 해서 아이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이 끝없이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계획하에 너는 하고 있었을 거야를 계속 암시를 하는 거야. 너에겐 다 계획이 있구나. 훌륭하다. 막 이렇게. 한 30분 더 남았어? 아니면 오늘 2시간 하는 날인가? 하면서 은근히. 그러면서 아이가 그냥
딱 듣는 순간 아 맞다 한 30, 뭐 언제 지금 이제 한 5시 20분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네? 6시쯤에는 끝내야 되겠다. 예, 조금 마음을 추스릴 기회를 한 번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렇다고 해서 6시에 칼같이 끝내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 한 판이라는 게 내 그렇죠. 맘대로 시간이 조절되지 않잖아요. 하던 경기는 끝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걸 갑자기 6시에 끝내면 그건 게임을 한 게 아니죠. 맞아요. 게임에 몰입했어야죠. 맞아요. 엄청난 반발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6시가 됐는데 네. 6시까지 하기로 하니까 안 끝나요. 그러면 뭐 판이 길어져? 잘 되는 거야, 지금?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 네. 네. 그 사춘기 아이들 이제 선생님 표현하시기를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우쭈쭈 해줘야 할 시간이고 네. 그 다음에 크게 될 놈이라고 선언해야 될 시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춘기의 특징,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가 강화돼요. 원래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죠. 네, 근데 그 사춘기 시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높아져. 그런데 그 어떤 행동과 말을 해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짓들만 해요. 아무리 기대치를 낮춰도 저건 아닌데 싶은 행동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처럼 인정을 못 받아요. 학교에서든 뭐 친구들 사이에서든 부모에게서든 그랬는데 인정 욕구는 반대로 커져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인정을 해줘도 너무 좋아해요. 저희 큰아이가 사춘기가 됐구나, 절정이구나라고 느낀 거는 내가 뭐 말만 시작하면 자꾸 사라지려고 하고 막 엉덩이를 떼고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거나 관심 없는 표정으로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인정하거나 칭찬하는 멘트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갑자기 눈을 마주쳐요. 그러면서 초집중을 해요. 나를 추앙해 막 이런. 맞아요. 더해라 더해 이거예요. 눈빛이 완전히. 그래서 저는 많이 썼던 게 그러니까 부모의 칭찬이 이제 안 먹혀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칭찬을 한다고 기분 좋아할 시기는 지난 거죠. 그래서 주변의 칭찬들을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어 학원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 잘하고 있죠? 라고 한마디 하셨으면 그걸 10마디로 늘리는 거예요. 숙제도 잘해오고, 그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잘하고 있다 했으니까 숙제도 꼬박꼬박 잘해오고,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고, 지각 안 하고. 썰을 푸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애는 그만하라 소리를 절대 하지 않고 눈을 내려 깔지 않아요. 더 듣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계속 늘리고 학교 상담도 저는 전화라도 꼭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하고 나면 아무것도 전달할 게 없어요. 근데 전화 상담 저 3분 했거든요, 올해. 그 3분 했지만 하긴 했잖아요. 오늘 담임쌤이랑 상담했는데 선생님께서 또 뭘 잘하고 뭘 잘하고 선생님 그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셨죠. 3분 동안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으셨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 있잖아요. 성실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 경청하고 예상되는 것들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되는 것들을 쭉 풀어요. 마치 30분 상담한 것처럼. 그걸로 이제 우쭈쭈 해주는 거고. 네. 선생님, 저 이 크게 될 놈이라고 선언하는 게 너무 멋진 네. 발상이어서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될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거는 없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아이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말하면 부모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이 아이는 될 놈이다라고 선언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될 놈이라고 해도 되기가 어려운 시절이에요.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안 될 수도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절대 안 돼요. 네, 일단 될 놈이라고 전제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너는 돼야 돼가 아니라 될 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선 여유를 가져도 되는 거고 어차피 잘 되고 크게 될 놈이니까 지금 내가 너무 서두를 필요 없고 지금 저런 행동도 결국에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 거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용도인 거죠. 네. 우리 크게 될 놈을 키우고 계시는 전국에 정말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계시는 사춘기 어머님들께 좀 응원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금 사춘기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얘네들이 4살, 5살 때 도로로 튀어나가던 애들이었어요. 걔네를 운동화 신고 잡으러 다니셨던 분들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어땠냐? 예, 저희 아이들은 말도 못했어요. 정말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애들이 뒤에서 너무 크게 웃더라고요. 신이 나서 5살, 6살 때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열고 막 신나서 웃고 막 그거를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는 걔가 그때 도로에 튕겨 나가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아이를 내가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이렇게 길러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엄마의 체력으로 아들들을 감당해서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잘 이겨내실 수 있어요. 네.